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8번 문제 좀 이어서 볼게요. 제가 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또 다시 하는 이유는 핵심 이론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약간 컨셉이 스피드 문제풀이에요. 스피드 게임. 그래서 빨리 문제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들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핵심 정리 자체가 문제 속에 있다는 문제를 그대로 읽고 어떻게 해야 정확히 풀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8번 보겠습니다. 물류와 마케팅에 관한 설명 밑줄입니다. 물류랑 마케팅이랑은 관계가 있어요. 포피 마케팅 우리 배웠었죠? 1번 마케팅 미스 포피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여기에 세 가지가 합쳐지면 7P였죠? 프로세스, 절차, 그 다음에 people, 사람,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 증거. 이 세 개가 합쳐지면 7P였습니다. 맞고요. 1번은. 2번 마케팅 믹스 중 유통은 물류와 관련성이 높다. 유통이란 말의 동그라미 맞아요. 우리 포피 마케팅의 유통과 우리 물류가 연관이 있고요. 유통에다가 꼭 적어 유통에다가요. 플레이스. 네. 3번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은 고객 만족을 증대시킨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고객 만족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고객 만족을 높이고 싶으면 덩달아 비용도 증가해요. 비용이 증가해요. 근데 아시죠? 비용이 증가하면 회계 원리상 이익은 감소하죠. 무언가가 올라가면 감소한다. 서로 부딪히는 이런 거의 관계를 바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상충 관계다.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라고 상충관계.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8번에 4번. 고객 만족을 위해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물류비가 절감되어 고객 만족을 높이려면은 고객 만족을 높이는 순간 비용 또한 증가한다는 거 이거죠. 네, 그렇죠. 정답은요 4번 절감된다가 아니고 물류비 증가된다. 끝.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이 정도는 뭐 껌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제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잘 푸실 거라는 거. 자, 여러분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 기출문제는요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만점 시험 아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를 열심히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9번 과감하게 X 하세요. 답은 3번인데 X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정리하는 거 의미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시험 70에서 84점 맞으시면 되는데 9번 제껴도 됩니다. 저 믿으세요. 9번 X 풀지 마세요. 10번입니다. 포피엘 제4자 물류죠? 네, 제4자 물류. 네. 자, 우리가 제3자 물류란 주제를 알아요. 제3자 물류란 땡땡 기업의 무슨 기능을요? 그렇죠. 물류 기능을 그렇죠. 별표예요. 외부 키워드죠.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그 외부 전문 업체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3자 물류라고 하는 3자 물류. 3자 물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제4자 물류가 등장해요. 3자 물류, 4자 물류가. 자, 3자 물류는 하나의 기업이에요. 하나의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콜라보 플러스 물류 컨설팅
물류 컨설팅 기업과 플러스 IT 솔루션 기업과 합작 또는 제휴하여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4자 물류래. 제4자 물류. 제4자 물류라 그래요. 제4자 물류는 철저하게 공동으로 공동 업무 수행을 하고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합작 제휴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합작 제휴. 그리고 이익을 분배합니다. 예, 이익을 분배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느낌으로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돼? 10번. 포피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4번. 수입 증대, 운영비용 감소, 끊으세요. 맞는데 결국은 3자 물류든 4자 물류든 3자 물류든 4자 물류든 결국은 위탁이에요. 위탁. 외부에 위탁을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운전자본도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을 외부에다가 위탁을 하니까 그들 스스로 운영하는 자본은 감소. 또 뭐예요? 고정 자본도 감소겠죠. 외부 업체한테 다 맡기는 거니까요. 느낌 오세요? 그래서 4번 틀린 게 뭐냐면은 운전 자본 축소. 고정 자본도 축소나 감소. 이렇게 가셔야죠. 4번 틀렸습니다. 끝! 11번 문제 잘 보세요.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문제로 볼 거예요. 기억은 잘 보세요, 여러분. 물류관리 업무를 밑줄입니다. 각 공장 끊을게요. 영업부서 끊을게요. 운송부서 끊고요. 총무부서 끊을게요. 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 밑줄입니다. 개별적. 따로 국밥 이런 따로 국밥 따라하세요. 따로 국밥. 그러면 집중형이에요? 분산형이에요? 자회사형이에요? 당연히 누가 봐도 분산형이겠죠. 2번 아니면 3번 1, 4, 5 그으시고요. 그러면 니은이 자회사형이냐 집중형이냐. 참 자회사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요. 삼성이란 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삼성건설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삼성건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삼성건설에 있는 모든 자본은 삼성전자가 된 거잖아요.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모회사, 모회사가 되고요. 삼성건설은 자회사, 자식할 때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즉, 니은은 물류관리 업무를 전문화하여 독립된 회사로 분리시킨다. 집중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회사형. 2번 끝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제조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의 장단점. 자, 아웃소싱. 3자 물류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의 한 형태죠. 근데 우리 물류관리사에서는 제3자 물류와 아웃소싱을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어보고요. 어찌됐건 물류 아웃소싱도 뭐래요? 소싱이 들어보세요. 귀로만 들으세요. 소싱이 자원인데 자원은 뭐 원자재, 뭐 상품, 제품 그리고 사람까지도 소싱이라고 쳐요. 근데 앞에 아웃이 붙었다는 거는 뭐 자원이나 사람이나 원자재나 이런 걸 다 외부로부터 조달한다는 거예요. 외주 준다는 거예요. 김밥을 싸서 소풍 갈 거예요. 집에서 싼 김밥이면요. 집에서 싼 거니까 소싱인데 집에서 한 거, 우리 안에서 한 거니까 인소싱. 그러면 김밥 천국에다가 김밥 나라에다가 아시죠? KB해분에다가 맡겨서 3줄 포장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건 바로 뭐예요? 아웃소싱 외주 준 거죠. 근데 장단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옳지 않은 거죠. 1번 제조업체는 고객 불만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아시죠?
왜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문업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니까 불만 있으면 그들이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신속한 대처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2번. 제조업체는 물류 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이제 우리 기업의 고객의 정보를 넘겨야죠. 정보 유출 가능할 수도 있죠. 단점. 1번과 2번 단점에 해당하고요. 3번 제조업체는 내부 전문가 상실. 아예 이제 우리가 그 부서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부 전문가 상실, 사내 전문 지식을 축적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부서 자체가 없어지니까 맞고요. 4번 물류업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규모의 경제 밑줄, 규모의 경제 꼭 적어두세요. 대형, 대량이라고 적어두세요. 대량. 을 통한 효율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옆에 꼭 적어두세요. 비용 절감. 무조건 크게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택배를 우리가 하지 않고 CJ 대한통운에 맡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차는 팔아도 되죠. 더 이상 차를 운영하지 않을 거니까요. CJ 대한통운에 다 맡길 거니까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조업체 입장에서 특별히 고정비 투자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5번 제조업체는 물류 거점에 대한 자본 투입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류 거점도 다 아웃소싱, 3자 물류업체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CJ 대한통운 쓰면 우리가 따로 창고 만들어잖아요? 아니잖아요. 물류 거점에 대한 자본 투입 최소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돈만 그때 쓴 돈만 일정 돈만 투자해서 그러니까 일정 돈만 지불하고서 전문 물류업체의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답 5번 틀렸습니다. 자본 투입 최대화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3번입니다. 서비스 품질 모형 기억나세요? 5가지요. 말로 할게요. 확신유감대. 여기에 유예요, 무예요? 무형성 틀렸죠. 유형성. 끝.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14번입니다. 공급 사슬 관리 SCM 도입 배경, 필요성. 옳지 않은 거. SCM이 왜 필요했고, 왜 도입했냐? 이거예요, SCM. 네. SCM도 간단 설명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SCM. SCM 보시면 SCM은요 공급 사슬 관리예요. 공급 사슬 관리를 뜻해요. 공급 사슬 관리. 그런데 공급 사슬 관리한 게 뭐냐? 자, 제조업자에서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까지 갈 때, 자,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제조업자에게 또 뭐가 있어요? 부품 공급업자가 있겠죠. 원재료 공급업자가 있겠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 SCM이라 그래요. 체계적 관리하는 거를 SCM. 예컨대 우리 이마트 있죠. 이마트는 소매상이죠. 이마트 소매상이에요, 여러분. 소매상. 물론 트레이더스는 도매급으로 팔긴 하죠. 예, 소매상인데 이마트로는 도매상으로부터 물건 받을 수도 있고 제조업자로부터 물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 도매상과 제조업자를 관리를 잘 해야지만 누가 불만이 없어요? 소비자가 불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SCM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옳지 않은 거. 자, 1번, 2번, 3번.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SCM이 도입하고 있었어요. 특히 2번 별표할게요. 2번.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수요 정보가 증폭되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옆에 꼭 적어주세요. 이거를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채찍 효과라고, 채찍 효과. 네. 뜻은요, 수요 정보 왜곡 현상이에요. 수요 정보 왜곡 현상. 수요 정보가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핵심에서 말씀을 다 드립니다. 저는. 자, 이러한 채찍 효과 안 좋은 부정적인 효과인데요. 이거를 SCM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네, 제거 가능합니다. 근데 4번 글로벌화 밑줄. 여러분, 우리가 이마트 가요. 물건 파는데, 이마트가 물건 파는데 꼭 국내에서만 물건 가지고 오라 법 있나요? 국내에서만? 그건 아니죠. 해외로부터도 물건을 가져와서 팔 수도 있겠죠. 그럼 질문 드립니다. 국내로부터 가져오는 것과 해외로부터 가져오는 것 중 뭐가 더 오래 걸려요? 기간이. 당연히 해외로부터 가져오는 게 오래 걸리겠죠.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조달 기간 또는 리드 타임이라 그래요. 그러니 국내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해외로부터 가지고 오는 게 더 리드 타임이 짧다, 길다? 길다고 표현해야죠. 근데 4번 보시면 글로벌화로 인해 부품 공급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 끝.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5번에 고객 요구가 다양해지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맞습니다. 현재 제품의 수명 주기는 단축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물론 SCM은 제가 또 핵심을 다룰 거예요. 네. 현재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 기준 아직 SCM이 핵심을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저고 핵심을 정리하는 것도 저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저랑 그거 배우셨죠? 요거 TOC 제약이론 맞죠? 핵심을 정리한 부분이에요. 제약이론. 다시 말해 제약이론은요. 어떠한 제약상, 어떤 걸림돌, 상당히 공정이 느려지는 구간을 찾아내어서 그 부분에 충격을 주고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자. 느린 부분을 다시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만든 이론이거든요. 키워드 어떤 박사가 만들었다고요? 골드랩 박사 말씀드렸고요. 핵심에서요. 이 제약 이론의 핵심 세 가지가 기억나시죠? D, B, R 드럼, 그 다음에 버퍼, 로프. 핵심에서 정리한 것 치고는 이런 말 쓰지 않았는데 로프예요. 연결을 시키다, 연결. 네. 그리고 이 제약 이론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키워드를 새롭게 정해야 하는 좀 광범위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번 보시면요. 제약 이론 문제 나왔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가장 속도가 늦은 사람을 선두에 세우는 행군 대열에서 유추한다. 대열의 선두와 가장 속도가 늦은 사람을 연결 동그라미 연결. 정답은요. 4번 끝 이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예요.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재고 보충이 공급업체로 전달되도록 밑줄입니다. 정보교환. 또 이번에 추가로 또 하나 가져갈게요. 플러스로. 뭐예요? 정보교환도 하나의 키워드라는 거 한번 가져갈게요. 정보교환. 끝! 이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우리 식스 시그마 기법 우리 배웠어요. 핵심에서 배웠는데요. 자 보시면은 식스 시그마 요것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제가 빨리 지웠으면 영상 빨리 뒤로 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세요. 우리 핵심을 정리해서 핵심에서 우리 정리했었죠. 식스 시그마 기법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이건 바로 문제로 갈게요. 1번 우리 정리했었잖아요. 미국 기업 모토로라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모토로라 밑줄 맞습니다. 식스 시그마는 모토로라가 개발했고 JIT는 도요타 자동차가 개발했다. JIT2는 미국의 보스사, 스피커 업체죠. 보스사가 개발했다. 2번 대표적인 추진 방법은 D마이기다. D 옆에 공간 대시면 적어주세요. D는 뭐예요? D는 정의. 네, 그 다음에 미저먼트죠. M. 측정, 그 다음에 분석,
I, improve 이건 뭐예요? 그렇죠. 개선. C 이건요 관리. 제가 이걸 뭐라고도 말씀드렸죠? 재평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평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맞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식스 시그마라는 게요. 식스 시그마라는 게 아시죠? 생산량 100만 개.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분량률이 몇 개라고요? 그렇죠. 3.4개 정도. 3.4개 정도. 좀 안 보이시나요? 3.4개. 예. 이게 바로 지금 무슨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식스 시그마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져요? 5 시그마, 4 시그마, 3 시그마, 2 시그마. 다시 말해서 이렇게 떨어질수록 분량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요. 그럼 3번에 2 시그마 수준은 3 시그마 수준보다 분량률이 크다? 맞는 말이겠죠. 네. 4번 6 시그마는 통계학 맞고요. 5번 6 시그마 수준은 분량률 4.3이에요. 3.4예요. 3.4 ppm. 3.4 ppm 그냥 3.4개라고 보셔도 돼요. 답은요 5번 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자 17번부터는 다음 차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